1945년 8월 15일 35년간의 일본의 불법 점령이 끝났습니다. 이름과 태극기를 잃어버렸던 그 시절이 있기 전 나라를 지키기 위한 수많은 고민과 싸움이 존재했습니다. 그 시작은 1875년 일본 군함 한 척 운여호가 강화도 앞바다에 날린 무차별 폭격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일본은 황당하게도 죄 없는 일본 군함에 손해를 끼쳤다며 배상을 요구하고 결국 1년 뒤 조선과 일본은 조일 수호 조교 일명 강화도 조약을 맺게 됩니다. 겉으로는 무역을 위한 약속이었지만 속 내용은 일본에만 유리했습니다. 조선 땅에서 일본인이 죄를 지어도 심판할 수 없었고 그들은 이때부터 원하는 항구를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82년 90군인들이 신식군인 별기군과의 차별에 반발해 폭동을 일으켰고 국정과 일본 공사관을 공격합니다. 조선은 청에게 군사를 요청하고 일본도 군대를 보내며 각 군이 조선에 주둔하게 됩니다. 이 사건 이후로 조선은 두 나라 사이에서 점점 힘을 잃어가게 됐습니다. 2년 뒤 갑신정변 김옥균과 급진 개합파는 일본군과 함께 청나라를 몰아내고 나라를 개혁하려 했지만 불과 3일 만에 실패합니다. 어이없게도 일본은 오히려 이 사건을 빌미로 피해 보상을 요구했고 힘이 없는 조선은 이를 승인합니다. 그리고 10년 뒤 부패한 관리와 높은 세금에 분노한 농민들이 봉기합니다. 조선은 또다시 청나라의 도움을 요청했고 일본군도 이때다 싶어 따라 들어옵니다. 청과 일이 주둔하자 농민들은 자진해산하고 이 틈을 탄 일본은 청과의 전쟁을 시작합니다. 1895년 4월 승리한 건 일본입니다. 이로 인해 청과 일은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하고 청은 더 이상 조선에 개입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6개월 뒤 일본은 러시아의 조선 개입을 막기 위해 조선의 왕비 명성황후를 암살합니다. 이후 고종은 일본의 눈을 피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했고 1년 후에 돌아옵니다. 1897년 고종은 조선을 대한제국으로 국호를 바꾸고 황제에 올랐지만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904년 2월 대한제국의 주도권을 두고 일본과 러시아가 전쟁을 시작합니다. 결과는 일본의 승리. 한국은 이때부터 국제적으로 일본의 보호국이 됩니다. 그런데 1905년 이토히로부미는 무력을 없애어 을사늑약을 강제로 체결했고 조선은 외교권을 빼앗깁니다. 사실상 이때부터 이미 일본의 식민지나 다름없었습니다. 5년 뒤 대한제국의 마지막 날 순종은 압박 속에서 한일병합 조약서에 도장을 찍었고 한국은 이름을 잃게 됩니다. 일본의 모든 땅에선 환호가 울려 퍼졌고 한국은 어떤 소리 없이 고요했습니다. 조선의 518년간의 역사는 이렇게 무너집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오늘은 광복의 기쁨뿐만이 아닌 환호 속에 가려진 아픔과 기억해야 할 그때 그 시절을 직접 마주하러 가보려 합니다. 이름을 잃고 35년간 이어진 아픔과 치욕의 순간들, 수많은 희생과 영웅을 남긴 그때 그 시절로 직접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광복절 특집으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